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행할 피그마 강의는 얼마 전 이 애플에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광고 영상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디자인을 하나 발견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애플 기반의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인 이 벤토 디자인 그리드에서 기존까지는 굉장히 평면적인 분위기로 이 벤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번 광고 영상에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벤토로 나누어져 있는 그리드 디자인이 3D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비주얼이 완성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애플의 3D 벤토 디자인을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는 그 벤토 디자인을 이 피그마 화면 안으로 옮겨와서 이 안에서 이제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벤토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자, 벤토 디자인은 이제 벤토라는 그 일본어의 단어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도시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치 한 화면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구획을 나누어서 어떤 기능이나 정보를 설계하는 이 화면의 모습이 마치 도시락 통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벤토 그리드, 또는 벤토 디자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화면 구조가 나눠지는 디자인을 이제 벤토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애플의 3D 벤토 디자인 똑같이 따라해 볼 건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예시에서 저는 이미 이렇게 3D를 직접 표현을 해 봤고요. 큰 이질감 없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체감을 생성해서 어떤 공간 안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린 이것을 옆에다 옮겨놓고 작업을 해보게 될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이미지가 아닌 공간을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눈은 끄고 이 공간을 보면서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공간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가상의 공간이지만 분명한 입체감, 즉 원근감이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입체감의 주요 요소들은 가장 멀리 있는 뒷배경과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배경면으로 나눠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벤토 디자인의 공간은 두 개의 레이어를 기반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의 레이어는 바로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배경면이 이 안쪽에 있는 면을 말하게 되고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면이 이 배경면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피그마가 갖고 있는 옵션들을 이용하셔서 가장 가운데 있는 뒷면이 가장 멀어 보이게 표현을 하고 이 바깥면이 이 뒷면보다 가까운 느낌을 주면서 움푹 패여져 있는 입체감을 주고자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레이어에게 주로 어떤 스킬들을 활용해 볼 거냐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주로 활용해서 이펙트를 어떤 모양으로 연출하기 위해 어떤 옵션을 넣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면은 사이즈가 이 실제 제가 캡처한 모습을 보니 525, 274 사이즈로 작업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실습하실 때 실습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와 같은 사이즈로 작업해 주시면 조금 더 어, 실습 과정에서의 편차가 크지 않게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존에 제가 표현했던 이 스타일은 먼저 배경의 모습이 표현될 필요가 있어요. 자, 원본 한번 살펴보면 이 배경 안에도 은은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아랫면이 조금 더 어둡고 이 위에면이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배경면에게 먼저 코너 라디우스를 24만큼 주어서 이렇게 끝이 둥글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필값을 지금처럼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라데이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컬러들을 지정해서 이것들이 섞여가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컬러는 이 이미지 상에서 윗단에 있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스포이드 툴을 찍어서 여기 보이는 위에 단에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랫단은 이 제품 밑으로 깔리는 약간 이 제품의 그림자 같이 어둡게 형성되어 있는 컬러를 선정해서 이렇게 은은한 그라데이션이 깔리게끔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 그라데이션의 형태가 바깥을 아우르는 어두움과 이 안쪽에서 은은한 빛이 감도는 이렇게 밝게 표현되는 반사광의 형태를 발견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피그마의 이 이펙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미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형태를 최대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본 제가 미리 표현해 놓은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그래서 레이어 블러라는 옵션과 드롭 섀도우라는 옵션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자, 우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예시처럼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끝을 흐리게 그라데이션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레이어 블러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계면을 형성하는 이 어두운 느낌을 표현을 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어두운 느낌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레이어 블러를 잠깐 해제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 가운데 면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그림자가 나오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그림자가 표현될 수 있게끔 이펙트를 적용시켜 주시고요. 자, 먼저 드롭 섀도우가 세팅이 되죠. 그래서 이 드롭 섀도우의 좌측에 이펙트 세팅이라고 버튼이 보이고요. 이것을 눌러주시면 팝업 창이 뜨면서 여기서 이 포지션 좌표값 및 이 블럭 값을 통해서 뿌연 정도를 조절하고 이 스프레드 값을 이용해서 퍼지는 정도를 조절하고 이 컬러 값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어두운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자가 이렇게 특정 공간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 포지션은 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X값과 Y값을 전부 다 붙여서 한쪽으로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표현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원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경계면을 표현하는 이 그림자가 굉장히 풍부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형체가 뚜렷하다기보다는 그 그라데이션의 분위기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면서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끔 처리하는 것을 유도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처리한 방식은 이렇게 블럭 값은 8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를 주었고요. 네, 스프레드도 살짝 주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게끔.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투명도를 현재 기본 세팅이 25%가 아니라 10%까지 낮췄으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배경과 동화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한 것이죠. 이 가운데 면의 그림자가 이 현재 오브젝트를 둘러싸는 형태로 잘 표현이 되게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은 이 이펙트를 추가해서 레이어 블럭 값을 적용시켜서 객체 자체가 뿌옇게 보일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본도 굉장히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레이어 블러를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블러는 저는 10 정도로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블럭 값이 4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10으로 늘려서 가운데 면이 자연스럽게 바뀌게끔 처리를 한 것이죠. 가운데 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순한 구조를 거쳐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제가 만들어 놓은 표현과 지금 방금 실습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색감이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뒷배경이 아직 표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시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뒷배경은 어렵지 않게 표현이 끝났고요.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면은 뒷배경이라고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배경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배경면을 통해서 이 지금 벤토 3D 그리드의 모습이 안쪽으로 움푹 파이는 공간이 형성되게끔 처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항상 우리는 이 뒷 배경면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컬러를 깔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뒷 배경면에는 이 컬러를 이렇게 어두운 그레이 컬러를 깔아보았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같이 그레이 컬러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원본과는 조금 다르지만 은은하게 뒷배경 생성될 수 있는 컬러를 깔아 보았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 이펙트의 옵션을 이용해서 은은한 배경면이 형성될 수 있게끔 처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표현한 방식은 저는 이 배경이 나타내고 있는 전체적인 어두움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 지금 이쪽 부분이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자의 경계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음, 자, 없는 상태와 그래서 이 없는 상태의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를 살펴보시고요. 이 그림자 경계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추가하고 살펴보면 깊이감이 다르게 표현되죠. 음. 자, 이렇게 바깥에 은은하게 그림자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것을 나눠주는 나머지 면과 이 안쪽 면에 깊이감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이제 움푹 파져 있는 효과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평한 바깥면 말고 안쪽에 깊이감을 만들 수 있는 바깥쪽 경계에 대한 그림자를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경계면의 경우는 이너 섀도우로 안쪽 그림자를 표현해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블러 값이 그렇게 많지 않고 스프레드도 그렇게 넓지 않게 표현이 되어서 살짝만 그 경계가 너무 도드라지게 되면 어색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게끔 처리해 보았고요. 똑같이 이 뒷배경 면 그리고 이거는 아까 방금 만든 건 뒷배경이 아니라 전면이겠죠? 그래서 뒷배경 면을 선택하셔서 이펙트에서 이 드롭 섀도우가 아닌 이너 섀도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너 섀도우 역시나 처음에는 이 X, Y 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부분에만 각도가 생겨서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0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너무 각지게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2만큼 표현해 주시고 이 각진 표현을 완화하기 위해서 블럭값을 8까지 처리해서 은은하게 퍼질 수 있게끔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깥쪽과 경계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마치 안쪽으로 움푹 파인 듯한 느낌이 아주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너무나 강렬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마저 있죠. 그래서 그런 어색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투명도를 10%로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살짝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도드라지게 형성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원본을 살펴보면 이렇게 안쪽에 그림자가 있는데 바깥쪽에도 밝은 면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계를 나타낼 때는 그림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비추는 반사광의 형태도 같이 표현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풍부한 표현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뒷 배경면에다가 스트로크를 1로 넣어서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스트로크 표현을 강하지 않게 투명도를 50% 미만으로 낮춰서 그냥 은은한 빛의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저는 한 70% 정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스트로크 표현에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한쪽은 밝게 빛나고 한쪽은 은은하게 그림자가 처리되는 방식을 표현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경계면까지 표현이 되었으면 이제 전체적인 이 바깥 배경과 이 안쪽에 대한 경계가 그래도 뚜렷하게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 안쪽에 있는 정면 레이어를 잠깐 눈을 꺼보면 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 뒷면은 이제 이 정면이 해당되는 부분 말고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원본에서도 그러죠. 경계가 어둡고 안쪽으로 조금씩 밝아지는 이 구도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밝아지는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똑같이 방금 표현했던 이너 섀도우를 한 번 더 중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표현하시고요. 말은 이너 섀도우지만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흰색을 표현하면 사실 이너 섀도우가 아닌 이너 글로우가 되는 거죠. 밝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여기 표현되어 있던 예시도 살펴보면은 흰색에 대신 이것은 아주 넓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20%의 스프레드를 50만큼이나 주었어요. 20에 그래도 50만큼 주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빛이 투과가 되죠. 대신에 스프레드만 표현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가 형성이 되어 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럭 값을 추가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과 같이 블럭 값 이것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30만큼 주도록 하죠. 그래서 x, y 값은 주지 않고 블럭 값만 30. 그러면 안 되면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의 빛이 모여드는 분위기. 그래서 원근감이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를 생성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다가 우리 방금 만들었던 정면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인 공간면이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시더라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움푹 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어느 정도는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본과 같이 섬세한 입체감이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선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안쪽으로 표현되는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입체감이 표현되기 위해선 어두운 그림자니까 이제 밝혀지는 빛의 부분이 같이 표현됐을 때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우선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이 공간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이 오브젝트가 가로로 길게 누워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오브젝트가 넓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실존하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안쪽에서 이 아랫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림자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특히나 이 제품 자체가 윗면이 아주 밝은 모습을 띠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위로 켜져 있기 때문에 윗면에 반사광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랫면은 그림자, 윗면은 반사광이 표현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형태에 따르면 그림자의 모습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펜 툴을 이용해서 이 그림자가 펼쳐질 공간을 직접 형성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필값을 눌러서 컬러를 넣어 주셨고요. 스트로크는 필요 없으면 스트로크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필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방금 만든 이 그림자 레이어는 저는 블랙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블랙으로 밑에 면에 그림자가 생성이 되니까 뭔가 공간감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죠. 밑에 그림자 깔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그림자 면은 하단 그림자라고 이름을 지어볼 거고요. 레이어의 순서는 정면 레이어는 위에, 그리고 뒷배경 레이어는 밑에 해서 사이에 그림자 면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정면과 뒷배경 사이에 그림자들과 빛이 생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펙트에서 레이어 블러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단 그림자 면 한번 켜보고 블러 값을 살펴보면 이 블러 값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30만큼 블러를 표현해서 형체가 드러나지 않게,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끔 표현을 해보고요. 투명도도 10%로 낮춰서 자연스럽게 하단의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방금 우리는 그림자를 표현했죠? 근데 이것과 같은 구도로 위에 비춰지는 반사광이 표현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방금 만든 것을 복붙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위치인 위로 다시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클릭하셔서 가장 하단에 플립 버티컬 상하 반전을 시켜주시면 이러한 형태가 또 완성이 되죠. 자, 이번에는 블랙이 아닌 흰색으로 화이트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동일하게 레이어 블러를 30만큼. 대신에 이렇게 안쪽에 디테일한 표현들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관측된 대로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면서 이 블러 값의 처리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엔 하단에서 보이는 이 덩어리지는 그림자보다 바깥에 퍼지는 이 빛의 형태가 조금 더 널리 부서지는 느낌이 들어서 블러 값을 10 정도 더 넣어 보았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이것이 너무나 강하게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블러 값을 40% 정도로 낮추어서 은은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처리해 보았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뒷면은 어둡고 상단면은 밝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이러면서 조금 더 입체감이 풍부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아무래도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입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본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상단 모서리 부분에 유독 더 어두운 가장 어둡게 표현되는 구간과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흰색 면에서 마치 비춰진 듯한
반사광의 형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 이 우측 상단에 보이는 구도대로 이런 식으로 면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하셔서 이 그림자가 펼쳐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모양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조정이 끝났으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똑같이 어두운 그림자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얘도 블랙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모습이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형체가 뚜렷하지 않게 조절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블럭 값을 30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블럭 값을 드롭 섀도우가 아니라 레이어 블러로 적용시켜 주시고 30만큼 넣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끔 연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의 투명도는 또 역시 10%로 낮춰서 이런 그림자들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줄이고 나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풍부한 입체감이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우측 상단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지어볼게요. 자, 그럼 방금 이제 우리 그림자면을 만들었죠? 이 그림자면 블럭 값을 빼고 투명도를 빼면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면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좌측으로 옮겨가서 같은 위치에 넣어주시고 이것을 또 우클릭하셔서 이번에 호리존탈로 가로 반전을 시켜주면 돼요. 좌우 반전을 시켜서 이번에는 어둠이 아니라 원본에 보여진 대로 반사광, 약간은 밝게 비춰지는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광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흰색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본에서도 어땠는지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 블록감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하나 조절해 가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오히려 덩어리 지는 것 같아서 블록값을 오른쪽 그림자는 다르게 살짝 적게 넣어서 20 정도 넣어서 덩어리지게 만들어 봤고요. 이것도 너무 티나면 안 되기 때문에 투명도를 저는 한 15% 정도로 낮추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반사되고자 하는 것을 연출하고자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원본처럼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죠. 근데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게 이 우측, 좌측 상단에 있는 반사광과 그림자 표현들과 하단과 상단에 있는 또 그림자 반사광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뒷배경 면보다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 배경면이 다른 색을 가진 것을 확인해 보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또 도드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바깥으로 삐져나가 버리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스크라는 것을 씌워서 이 배경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는 내가 배경이 감싸고자 하는 레이어를 가장 밑에다 두고요. 그 안에 넣고자 하는 것을 그 위에 정렬되게 해서 이것을 가장 감싸고자 하는 것을 아래에 둔 상태에서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의 모어 액션 버튼에서 여기 가장 아래에 유즈 에즈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자, 바로 안쪽으로 공간은 생기지만 내가 표현한 것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컬러가 없어지죠. 그렇죠? 뒷배경은 이제 마스크를 담당하는 배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뒷배경이 사라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만든 레이어 중에서 이 뒷배경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해 놓으세요. 컨트롤 D 혹은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뒷배경면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배경 레이어 두 개를 모두 다 포함해서 한 번에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 유즈해제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뒷배경 면이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두 개였기 때문에 얘는 전체를 감싸는 경계로 바뀌게 되고 이 컬러는 고스란히 안쪽에 남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넣게 되면서 바깥으로 이 그림자나 빛편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이 경계가 착실히 형성되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죠. 원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 공간이 형성이 되었죠.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 안에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의 생김새나 모양에 따라서 반사광과 그림자, 반사광과 그림자가 표현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입체감 있는 3D 요소의 공간을 완성시키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이 3D 공간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레이어가 그렇게 쌓이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이 방식을 토대로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생성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런 새로운 표현인 3D 공간들도 손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정면에 대한 모습을 실습해 봤는데요. 지금 방금 만든 이 공간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신다면 이렇게 나머지 요소들도 쉽게 처리가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이 공간을 하나 복사하셔서 전체를 담당하는 이미지는 제거해 주시고요. 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줄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같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 나오게 세팅이 잘 되어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거의 같은 크기로 조절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것의 모양은 지금 상단과 우측의 사이드 뷰가 보이죠. 그래서 이 정면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좌측 하단으로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전체 구도가 다시 잡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장 어두운 이 곡선이 파여져 있는 형태는 우리가 우측 상단 그림자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우측 상단, 좌측 상단 빛과 우측 상단 그림자가 있을 텐데 지금은 좌측 상단은 굳이 빛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쪽은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우측 상단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시 모양을 만들어서 편집 모드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아우르는 경계가 재단되다 보니까 이 투명도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끔 조금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게끔 투명도 조절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다른 각도들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벤토 그리드는 실제로 작년에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새롭게 애플이 선보인 이 벤토 그리드의 플러스로 이런 3D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을 이제 뭐 포토샵 같은 그래픽 툴이 아니라 이렇게 피그마 안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손쉽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워봤고요. 이제 실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란에 이메일 주소와 같이 실습 파일을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 문의는 저희 디플의 공식 홈페이지 내부 채널을 통해서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